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시장 전망치인 10조 3,047억 원보다 1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증시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현지 시간 7일 나스닥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1.18%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 현지 시간 7일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80.93달러를 기록하며 3.7%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8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6억 달러, 약 8조 8,9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서버너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물량 격차가 2.5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C소프트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총 주주 수익률이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실제 주주의 수익성 제고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 해지를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학생 멤버십과 가족 요금제 등 할인 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사이트 매거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6%로 3년 만에 1%대에 진입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바구니 물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나 무 등 채소류 가격이 아주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중국산 배추의 긴급 수입을 통해서 급등세는 좀 막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리고는 있지만 이 국민들, 서민들의 어려움을 극식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공시 뉴스부터 살펴봅니다. 네, 보도국 권혜영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기업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바로 컨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택이요? 네. 자, 컨택, 우주 스타트업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 계약 체결이 나왔나요? 네, 컨택은 현재 해외 모 기업과 약 126억 원 규모의 해외 레이돔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계약 기간은 이번 달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약 13개월입니다. 이번 계약은 최근 매출액 대비 약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연간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상은 해외 기업으로 구체적인 계약 상대방과 또 지역은 이제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고요. 아직 계약 대금은 프로젝트 시작 후 선지급으로 먼저 20%를 받고 이후 주요 일정에 따라 나머지 80%를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상국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고객 위성에 데이터를 수신해 전달하는 서비스인데요. 지상국에는 이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레이돔이라는 레이더물이라는 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레이돔은 안테나를 보호하기 위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반투명, 이렇게 덮개처럼 생긴 것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물리적 충격을 방지하며 성능 저하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컨택은 이 지상국 레이돔을 자체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점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컨택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컨택 요 차트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네,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 어제 장중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 종가는 25.99% 상승한 11,1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 장 초반에 4%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최근 장기 박스권을 벗어난 모습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해외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이렇게 주가가에도 좀 반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컨택은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설립 초창기 때부터 이 누리호 감시 제어 시스템 계약 수주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상업용 우주 지상국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5년에 설립돼서 지난해 11월 말에 상장을 했고요. 특히 지상국 설계 그리고 구축, 운용부터 위성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까지 아우르는 우주 산업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부터 정부까지 우주 산업계의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이 우주 지상국을 활용해서 정보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컨택의 향후 경영 전망, 매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전망을 보면 네. 지난 2018년부터 이 컨택의 연간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수주 잔고액은 거의 270억 원에 또 가까웠고 하반기 추가 수주까지 고려한다면 이 컨택의 외형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컨택은 여러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축 사업을 통해서 우주 지상국 인프라 구축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고요. 앞으로 단순한 이렇게 지상국 구축뿐만 아니라 통합 시스템 공급자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계약을 발판으로 다양한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컨택은 밝혔고 네. 이에 따라서 우주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지상국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주 스타트업 기업 컨택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오르비텍이 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신규 용역 수주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르비텍은 지난 7일 어제죠. 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 검증 용역에 관련한 신규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낙찰 금액은 약 58억 원이고 계약 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총 3년이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오르비텍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 종류별 방사성 폐기물의 대표 물질을 채취해서 방사능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또 발전소별로 폐기물의 주기적 검증과 규제기관, 인허가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르비텍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오르비텍은 이 원자력 발전소의 시운전부터 그리고 가동 중인 또 발전소의 전 과정에 걸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기존 방사성 관리 등의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 기술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오르비텍은 민간 최대 수준의 방사선 분석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해조류, 또 수산물, 토양 등에 대한 주요 방사성 핵종인 코발트, 그리고 세슘을 법적 규제 기준의 1/1000의 1까지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좀 눈여겨볼 점 같습니다. 네, 자 오르비텍이 이렇게 한 손에서 신규 수주를 하면서 사업 영역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는 최근에 이제 좀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4.47% 상승한 어제 2,335원에 장 마감을 했고요. 네. 오르비텍이 이렇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 본격 진출해서 사업 확장을 한다는 것이 주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또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사물 요 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2029년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원전이 10기에 달한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점점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고 있고 지난해 4월에도 고리 2호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네. 네,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면서 원전 해체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리비텍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용역을 통해서 방사성 분석 관련 최상의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공시 뉴스 알돈 공시 보도국 권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집중 취재 코너입니다. 오늘도 보도국의 이재인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벤처 캐피탈 업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주시겠다고요? 네, 네. 정부가 지난주 국내 벤처 투자 규모를 2027년까지 16조 원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유치 규모도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 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벤처 투자 상황을 알아보면 2022년부터 고금리로 인해 벤처 캐피탈, 흔히 VC라고도 하는데요. 이 업계도 한파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자와 펀딩은 물론 회수까지 전반적으로 업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발언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을지 큰 기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벌써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하반기 VC 업계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 벤처 수장 누가 넘보나입니다. 우선 한국 벤처 투자는 약 1조 원을 민간 벤처 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취약한 벤처 생태계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유응환 전 대표가 사임한 뒤 현재까지 이 수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동안 공석을 유지해온 한국 벤처 투자 대표이사직은 지난해 10월 부임한 신상한 부대표가 자리를 해왔는데요. 민간 출신 인사들이 역대 수장에 올랐던 한국 벤처 투자에 처음으로 이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한국 벤처 투자를 이끌 차기 수장 모집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네. 지난 8월 27일 대표이사 공개 모집을 마무리했고요. 네. 임원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후 인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면접과 마찬가지로 서류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인사 검증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인사 검증이 된 최종 후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승인 등을 거쳐 신임 대표이사로 임명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인선 절차가 끝나려면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대표이사는 11월에서 12월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11월이나 12월쯤에는 한국벤처투자의 차기 수장이 결정이 될 것이다.
자, 뭐 하마평이라고 하죠. 후보에 거론된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이나요? 네, 현재 변태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과 네.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 2파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하마평의 관가와 이 정치인 모두가 거론된 건데요. 민간 출신 인사들이 역대 수장에 올랐던 한국벤처투자에 처음으로 관료 출신 인사가 선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변 실장은 중기부에서 약 25년 넘게 근무한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 분야로 정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이 변 실장이 선임될 경우 한국벤처투자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료 출신 수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변 실장은 또 최근 사표를 냈고 업계에선 그가 한 차기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유력 후보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재선 20대, 21대 의원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도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벤처 생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벤처투자 수장 자리는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아주 인기가 높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한국 벤처 투자의 수장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출자 사업 누가 진행하나입니다. 네. 앞서 말했듯 이 VC 업계는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꽁꽁 얼어붙은 이 한광과 같은 한파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펀드 결성도 어렵고 그만큼 신규 투자도 주춤했는데요. 올해는 조금은 나아진 상황에서 하반기 연달아 이 기관 투자자들의 출자 공고에 VC들이 환하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VC 펀드레이징 한파가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VC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한 VC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떤 기관들이 진행을 하나요? 네, 바로 이 주요 투자 기관 투자자인 중소기업중앙회, 행정공제회, 국민연금공단 등이 최근 VC를 대상으로 출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은 10월 7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11월 중으로 최종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출자 금액은 지난해 1,500억 원보다 500억 원 증가한 2,0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대 4개사를 선정해 펀드별로 3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출자를 합니다. 펀드 만기는 8년 이내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투자 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또 중기중앙회는 지난 9월 24일까지 제안서를 받았으며 800억 원을 출자한 지난해보다 300억 원 많은 1,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달 10월까지 정량평가와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데요. 일반, 소형, 스타트업 코리아 등 3개 부분에서 최대 9곳의 위탁 운용사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또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투자 기간은 5년 이내, 성과 보수를 받는 기준 수익률은 7%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 벤처 투자 수장도 새롭게 뽑게 되고요. 정부에서도 지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출자를 진행하고 특히 뭐 이 행정공제는 9년 만에 출자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세 번째 어떤 세 키워드를 번째는 선정하셨나요? 날씨가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죠. 네. 이 VC 업계에서도 가을을 맞아 이 수확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어 수확을 앞둔 VC 주목할 기업은 이라는 키워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2024년도 남은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VC의 엑시트 기대감이 높아지는 기업 3군데를 뽑아봤습니다. 네. 자, 먼저 일반 투자자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용어 정리는 해드려야 되니까 엑시트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엑시트는 쉽게 말하면 자신의 투자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네. 투자한 금액을 회수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엑시트했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네. VC가 투자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 VC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VC에게도 이 상장은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스타트업과 VC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인 기자가
앞서 세 군데를 뽑아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 세 곳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좋은 시기에 VC들이 어떤 기업을 뽑았는지 한 세 군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S캠, 에이럭스, 노머스인데요. 먼저 OLED 핵심 소재 합성 정제 전문 기업 S캠은 최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의 협력사기도 한데요. 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OLED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점이 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키움 PE, IMM 인베스트먼트, 유안타 인베스트먼트 등 투자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드론과 로봇 기반의 에듀테크 전문 기업 에이럭스가 11월 코스닥 상장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이럭스도 지난달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예비 심사 과정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만큼 속도감 있게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드론 부문의 성장세가 매우 또 뚜렷하다고도 합니다. 또 회사 역시 드론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뽑은 기업은 노머스인데요. K-팝 팬덤 플랫폼인 프롬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과 굿즈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월 코스닥 상장으로 종합 엔터 솔루션으로 성장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에 IT라는 기술을 접목시켰고 또 아티스트 IP를 기반한 차별화된 엔터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K 콘텐츠 시장 속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벤처 캐피털, 벤처 투자 업황과 유망한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도국 이재인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디사이트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